어휴, 진짜 안 나가시네. 여기 자리값이 얼만지 아세요? 노인정에서 공짜로 나오는 밥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렇다면 그 차원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볼까? 아이고, 할아버지 괜히 민망하게 카드 긁히지도 않을 거면서 쇼는 무슨 쇼예요? 이 돈가스 하나에 당신 한 달 용돈보다 비쌀거려? 그럼 네 월급보다 비싼 것도 있나 한번 보자. 아, 진짜 시간 아깝게 하지 말고 그냥 나가세요. 여기 VIP들도 대기하는 자리인데 언제까지 자리 차지하고 있을 건데요? VIP! 그럼 진짜 VIP가 누군지 확인해 볼까? 회장님, 식사 후 모임 장소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제 일어난 사연을 각색한 인생이 저녁빛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레스토랑에서 거지 취급받고 쫓겨난 72세 부자 할아버지 만우 씨가 어떻게 당당하게 자신을 지키고 통쾌한 결말을 만들어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억울함을 극복하고 인생의 교훈을 담은 사연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 라메르. 넓은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야경이 펼쳐지고 은은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손님들은 고급 와인을 기울이며 저녁을 즐기고 있었다. 하얀 식탁보가 깔린 테이블 위에는 아름답게 플레이팅된 스테이크와 트러플 파스타가 놓여 있었고 종업원들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에게 정중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때 레스토랑 입구가 조용히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섰다. 그는 낡은 베이지색 점퍼와 약간 헤어진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오래된 가죽 신발은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머리는 흐트러진 듯 자연스럽게 넘겨졌고 그의 손에는 빛바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는 듯했지만 그가 몇 걸음 걸어 들어가자마자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이 슬쩍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어떤 이들은 흘끔거리며 입을 가리고 속삭였고 어떤 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피식 웃었다. 저 사람, 여기 손님 맞아? 어디서 길을 잘못 든 거 아니야? 설마 식사하려고 온 건 아니겠지? 귓가에 들릴 듯 말 듯한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한쪽에서 와인을 음미하던 중년 신사는 그를 힐끗 쳐다보더니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아내에게 슬며시 팔꿈치를 쳤다. 당신, 저 할아버지 봤어. 웬 거지가 들어왔네. 아휴, 여기 수준이 떨어지네. 원래 이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었어. 여자는 우아하게 포크를 집으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레스토랑 중앙에 서 있던 종업원 한 명이 미간을 찌푸리며 빠르게 다가왔다. 그는 노인의 허름한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며 속삭였다. 저기요. 손님 뭘 찾으시는 거죠? 노인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식사를 하러 왔소. 종업원은 노인의 앞에서 멈춰 서더니 눈살을 살짝 찌푸린 채 허름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노골적인 불쾌함과 경멸이 묻어 있었고 입술은 조롱하듯 비틀렸다. 마치 여기서 당장 쫓아내야 할 불청객을 마주한 것처럼 행동했다. 그 순간 레스토랑 안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고급 정장을 입고 앉아 있던 손님들이 와인잔을 입술에 가져가던 손을 멈추고 힐끔거리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샹들리에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서 노인의 낡은 점퍼와 바랜 가방은 더욱 초라하게 보였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몸을 살짝 뒤로 빼며 불쾌한 듯 코를 찡그렸고 누군가는 종업원의 태도를 보며 그게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종업원은 한숨을 내쉬듯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귀찮다는 듯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손님, 여긴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 속에 퍼진 건 조용한 조롱과 비웃음이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년 남성 한 명이었다. 그는 포크를 내려놓고 옆자리의 아내를 팔꿈치로 툭 치며 작게 웃었다. 자기 형편도 모르고 저런 곳에 들어오다니. 우스워서 원. 아내 역시 얼굴을 찌푸리며 레스토랑을 한 바퀴 훑어보더니 조용히 혀를 찼다. 이 레스토랑도 이제 질이 떨어지는 건가? 원래 이런 손님도 받았었나? 옆 테이블에서 디저트를 즐기던 젊은 커플도 재밌다는 듯 눈길을 주었다. 여자는 남자의 팔을 툭 치며 소곤거렸다. 저 사람, 진짜 여기서 밥 먹을 돈은 있나? 남자는 피식 웃으며 종업원의 뻣뻣한 태도를 보고 그게 당연한 반응이라도 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종업원은 한 걸음 더 다가와 아예 노인의 앞을 막아섰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내보낼 태세였다. 눈을 가늘게 뜬 채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 말투 속에는 명백한 경멸과 압박이 담겨 있었다. 손님,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닙니다.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그러니까 손님께 더 적절한 장소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말에 몇몇 손님들은 흥미롭다는 듯 작게 웃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웨이터를 응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정작 그 말을 듣고도 노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종업원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다. 마치 이 모든 게 처음이 아니라는 듯, 그리고 그 끝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주문용 태블릿을 가볍게 돌리며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노인이 천천히 메뉴판을 펼치자 종업원은 아예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안 들리세요? 다른 곳을 찾아보시죠. 그 말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었다. 노골적인 거부,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레스토랑 안에 퍼져 있던 비웃음이 더욱 짙어졌고 몇몇 손님들은 아예 등을 돌린 채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제 좀 그만하시지? 창가 자리에서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던 한 남자가 조소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자는 팔짱을 끼고 혀를 차며 덧붙였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버티는 걸 보면 정말 돈이 있는 걸까? 그들의 말에 몇몇 손님들은 소리 없이 웃었고 종업원의 입꼬리도 살짝 올라갔다. 노인은 그런 반응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메뉴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길은 오랜 시간 정독하듯 조용했고 마치 이 모든 소란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종업원의 신경을 건드렸다. 손님, 종업원은 이번엔 확실히 쐐기를 받겠다는 듯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부산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레스토랑입니다.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란 뜻이죠. 그의 말투에는 냉소적인 경멸과 조롱이 담겨 있었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몇몇 손님들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레스토랑 안은 완전히 한쪽 분위기로 기울어졌다. 종업원은 노인을 노려보며 한 발 더 다가섰고 마치 그를 당장이라도 밖으로 몰아낼 기세였다. 레스토랑 안의 손님들은 이제 노인이 버티는 모습을 보며 흥미롭다는 듯 기다리는 눈치였다. 누군가는 곧 벌어질 일을 예측하며 스테이크를 자르던 손을 멈추었고 누군가는 대화하던 걸 멈추고 이쪽을 힐끔거리며 입술을 실룩였다.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 급한 발소리와 함께 레스토랑 안쪽에서 한 남자가 다급히 뛰어나왔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이름표를 단 그는 바로 이곳의 매니저였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급하게 달려오더니 종업원의 팔을 붙잡으며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이분이 누군지 알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손님들은 일제히 매니저와 종업원, 그리고 여전히 조용한 노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이곳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매니저는 숨을 헐떡이며 종업원의 팔을 세게 붙잡았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가 종업원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이자 그 순간 종업원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다. 너 지금 큰일 날 짓을 한 거야. 매니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종업원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며 노인과 매니저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냥 규정에 따라. 그러나 매니저는 그의 말을 끊어버렸다. 이분이 누군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었다. 레스토랑 안에 있던 손님들도 이 기이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일제히 조용해졌다. 한쪽에서는 와인을 홀짝이던 남자가 컵을 내려놓으며 눈썹을 찌푸렸고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던 몇몇 사람들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듯 수군거렸다. 종업원은 매니저의 손을 뿌리치며 다시금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시선이 아까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흔들리고 있었다. 의심과 불신, 그리고 어쩌면 두려움까지. 매니저는 재빨리 자세를 바로잡으며 마치 무례를 범한 자신이 용서를 구하듯 허리를 깊이 숙였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직원이 몰라보고 무례를. 그 순간 레스토랑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동시에 변했다. 회장님! 아까까지만 해도 비웃음을 짓던 손님들의 눈이 커졌고 종업원을 응원하던 몇몇 사람들은 당혹감에 얼어붙었다. 종업원은 다시 매니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설마 이 레스토랑 사장님이신가요? 매니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 레스토랑의 사장님이 아니라 이 건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이어가며 한층 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부산에서 가장 성공한 외식업 사업가이시죠. 이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한순간에 무거워졌다. 조금 전까지 그를 무시하며 조롱하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숨을 삼키며 시선을 피했다. 아까 그를 향해 코웃음을 치던 손님들은 한순간에 얼굴이 창백해졌고 종업원은 머리가 새하얘진 듯 그대로 굳어버렸다. 노인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레스토랑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정적이 흘렀다. 매니저의 말이 끝나자마자 종업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아까까지 거지 취급했던 노인이 이곳의 주인이자 부산에서 손꼽히는 외식업 사업가라니. 그는 당황한 나머지 입술을 떨며 재빨리 몸을 숙였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였다. 바깥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묵직하면서도 부드럽게 회전하는 소리. 이 레스토랑 앞에서 좀처럼 들을 수 없는 고급스러운 엔진의 울림이었다. 손님들 중 누군가가 창밖을 힐끗 보더니 순식간에 표정이 변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라?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레스토랑 정문 앞에 천천히 멈춰섰다. 외부 조명이 차체에 반사되며 번쩍이는 윤곽을 만들어냈고 그 차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단번에 이 차가 평범한 차량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차 문이 조용히 열렸다. 운전기사가 내리더니 흠잡을 데 없는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한 손을 정중히 모은 채
레스토랑 입구로 향했다. 그의 표정에는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특유의 절도와 예의가 묻어나 있었다. 레스토랑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아까까지 노인을 무시하던 손님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종업원들은 아예 입을 꾹 다문 채 식은땀을 흘리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운전기사는 노인에게 다가가더니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 식사 후 모임 장소로 모시겠습니다. 그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레스토랑 전체가 얼어붙었다. 아까까지 수군대던 손님들의 표정이 급격히 창백해졌고, 몇몇 사람들은 황급히 자리에서 자세를 바로 잡았다. 회장님, 몇몇 손님들이 작게 읊조렸지만 아무도 이 상황을 쉽게 믿지 못하는 듯했다. 종업원의 얼굴은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었다. 그는 이미 머릿속이 하얘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굳어 있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내쫓으려 했던 사람을 향해 이제는 말 한마디조차 걸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레스토랑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이제 그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비웃음이 아닌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했다. 그 순간 이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레스토랑 안은 여전히 얼어붙은 듯한 침묵 속에 휩싸여 있었다. 아까까지 손가락질하고 비웃던 손님들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며 자신들이 했던 말이 무색해진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가장 당황한 사람은 아무래도 종업원이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노인을 내쫓으려 했던 그가 지금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얼굴이 창백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떨었다. 저 죄송합니다. 회장님. 몰라 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종업원의 사과에도 전혀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라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다. 그는 천천히 종업원을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돈이 많지만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는 않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종업원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삼켰다. 마치 자신들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아까 그를 향해 촌스럽다며 코웃음을 치던 손님들조차 이제는 초조한 얼굴로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자신들이 했던 행동이 한순간에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다. 노인은 여전히 차분한 태도로 지갑을 열었다. 그리고는 빛나는 VIP 회원카드를 꺼내 들었다. 카드에는 라 메르 레스토랑 VIP 넘버원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 레스토랑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 아니, 이곳을 소유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카드였다. 그는 카드를 탁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서 있는 매니저를 바라보았다. 이 레스토랑 서비스 다시 생각해봐야겠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종업원의 어깨는 크게 움찔했고 레스토랑 안에 있던 손님들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매니저는 황급히 허리를 숙이며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직원에게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를 손짓으로 가볍게 제지하며 여전히 온화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하지만 그는 종업원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다음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땐 내가 직접 조치하지. 그 한마디가 끝나자 종업원의 다리는
풀린 듯 휘청거렸고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제 더 이상 노인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의 품격과 말 한마디가 그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레스토랑 라 메르는 더 이상 같은 곳이 아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외모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곳이었다. 직원들은 손님을 보며 돈이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졌고 손님들조차도 서로의 차림새를 평가하며 보이지 않는 계급을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다. 다음 날 아침 레스토랑 입구에는 새로운 운영 방침이 커다란 액자로 걸려 있었다. 금박이 둘러진 고급스러운 액자 안에는 굵고 선명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이 레스토랑은 모든 손님을 존중합니다. 외모나 차림새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먼저 봅니다. 이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더 이상 문 앞에서 의심을 받지 않았다. 비록 수트와 드레스를 차려입지 않았더라도, 비록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오지 않았더라도, 이제 이 레스토랑의 직원들은 손님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맞이했다. 그러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레스토랑 내부에서는 몇몇 직원들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날 박만호 회장을 무시하며 내쫓으려 했던 직원들이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해고되었다. 회장님께서 직접 내린 결정입니다. 매니저는 직원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손님을 외모로 평가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곳에서 일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들의 자리는 새로운 직원들로 채워졌다. 이번에는 손님의 외형이 아닌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갖춘 사람들이었다. 이제 레스토랑을 찾은 손님들은 더 이상 눈빛으로 평가받지 않았고 모든 사람은 동등한 환영을 받으며 자리에 안내되었다. 그리고 손님들도 달라졌다. 그날 박만호 회장이 남긴 한마디는 레스토랑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남아 있었다. 나는 돈이 많지만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는 않지. 그날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했던 손님들은 이제는 먼저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고 이전처럼 누군가를 흘끔거리며 평가하는 일은 더 이상 없었다. 오히려 한동안 레스토랑을 찾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새로운 운영 방침을 듣고 다시 방문하기 시작했다. 여기 정말 분위기가 바뀌었어. 전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네. 이곳이 이렇게 기분 좋은 곳이었다니. 이제 라메르는 단순히 비싼 레스토랑이 아니라 진짜로 격이 있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다. 레스토랑 한쪽 창가, 넓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서 박만호 회장은 따뜻한 국화차 한 잔을 마시며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언제나처럼 VIP 카드가 놓여 있었지만 이제 이곳에서 그가 받을 가장 큰 대접은 그저 모든 손님들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떠난 뒤 테이블 위에는 그가 마신 국화차 값을 결제한 영수증 한 장이 놓여 있었다. VIP 카드로 무료 식사가 가능했지만 그는 늘 일반 손님처럼 계산을 하고 떠났다. 그 영수증을 본 매니저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직원들에게 말했다. 이제 진짜 우리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알겠지? 이제 라메르는 단순한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진짜 품격 있는 레스토랑이 되었다. 여러분은 박만호 할아버지의 품격 있는 대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꾸준히 따뜻하고 감동적인 실화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